전국의 의과대학 정원 모집이 기존에는 3,058명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50% 가까이 늘면서 이제는 4,610명. 여기에 차의과대에 85명까지 더하면 총 몇 명이지? 네, 4,695명. 말 그대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혜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의료계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화제, 바로 의대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직면하게 된 도전들이 있죠. 저는 이 사태를 이름하여 의대 정원의 나비효과라고 칭합니다. 자, 먼저 어느 정도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었는가,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전국의 의과대학 정원 모집이 기존에는 3,058명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50% 가까이 늘면서 이제는 4,610명. 여기에 차의과대에 85명까지 더하면 총 몇 명이지? 네, 4,695명. 말 그대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표로 올 한해 굉장히 잡음이 많았죠. 결정은 이미 됐고 나비 효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의대는요, 대학 입시의 최정점에 있는 만큼 연쇄적인 파급 효과 대단하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이 어딘가요? 바로 입시 학원가였죠. 의대 입시 설명회 현장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인파가 쏠렸습니다. 열풍 아니고요, 광풍이에요. 광풍. 어쨌든 당장 시행되는 2025년 입시부터,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그 교육 분위기까지 의대 증원이 가져다준 예고된 변화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첫 번째, N수생의 증가. 그 의대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N수생 엄청 늘었죠. 자, 2024학년도의 기준 9,543명이었던 의대 준비생들이 2025학년도에는 거의 16,000명 정도, 5,000명 이상 늘었어요. 올해 6월 모의고사에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N수생이 응시를 했고요. 지난 구모도 비슷했어요. 경찰, 공무원, 연구원 등등 제가 속해 있는 교사 커뮤니티에도 의대 지원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속속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의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학업의 연령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의대 지원이라는 강수는 던졌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N수생 쏠림 대책은 전무하다는 사실이죠. 다음 두 번째, 이공계의 위기. 서울대 자연계열 학생들, 카이스트나 반도체 계약학과 등 명문 이공계 학생들도 등록을 포기하거나 자퇴, 휴학하면서 의대에 재도전한다는 사실은 익히들 알고 계시죠. 의대 망국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대가 최상위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의대 증원 문제로만 국한시킬 때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공계열 인재들이요, 요즘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그 자리를 동남아의 이공계 인력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R&D 예산 삭감과 같은 이공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죠. 여기다가 의대 열풍까지 더해지니까 이 이공계 인기가 떨어질까봐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나라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들이 계속 줄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지방 유학 트렌드. 탈대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치동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넓은 함의를 본다면 경쟁이 덜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내신 등급을 올리고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규모가 거의 60% 이상 대폭 확대되면서 이 의대 입학 정원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대 진학에 유리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 지방 유학이 새로운 입시 트렌드로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들까지도 이 지방 이사를 고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 의대 증원은 대입을 넘어서 고교 입시와 중학교 전입학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2027년도까지는 고등학교만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 그 지역 인재에 해당이 되었지만 2028년부터는 중학교부터 그 지역에서 나와야지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2028년 대입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비수도권
수도권에서 이수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주 조건 때문에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이 졸업 전후를 지방 유학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고교 자퇴생 증가의 가능성. 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고교 내신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이때 내신 경쟁에서 밀린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수능에 집중하려는 경향도 높아진 거예요. 중도 이탈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빠르게 자퇴해서 수능에 올인한다, 이런 전략인 거예요. 실제 최근 교육 통계에서도 고교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고등 저학년 때 내신이 좋지 않았다면 검정고시를 통해 사교육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경향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조차 일반고로 전학을 하거나 혹은 똑같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2028년 대입 개편 이후에 내신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면 이런 중도 이탈 학생들이 더 폭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지방의대 합격선 하락 예상. 지원자 수나 성적대에 따라서 입결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겠죠. 2024학년도 전국의대 합격선은 수능 100분위 70컷 기준으로 97점 이상이었지만 2025학년도에는 그 합격선이 1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의대 문턱이 조금 낮아진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의대에 지원할 기회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스카이 위에 새로 생긴 대학, 바로 의대. 이제 전체 의대는요, 이 스카이 대학 그 위에 또 다른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 대규모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의대가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 이걸 의미하죠.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를 선택하게 만들고 인문계열을 포함한 다른 학문에 대한 관심 줄겠죠. 다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수도권과 지방의대의 양극화. 결국 B5를 목표로 하는 N수생들은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겠어요?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방의대를 노리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대 내부에서도 서열이 생기고 결국은 학벌주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겠죠. 안 그래도 심한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자원 불균형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지방에서 어렵게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모이는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곳이 만약에 연고가 아니었다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사교육의 폭증. 네,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이 사교육 시장에는 반수생을 위한 의대 특별반, 지방 의대를 겨냥한 전문관, 심지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유아용 의대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의대를 입학하려면 사교육이 필수야, 그 전문 시스템에 넣어야지 이건 가능한 일이야, 이런 압박을 당연히 느끼겠죠.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대 증원은요, 학원 마케팅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죠. 이 교육의 본질이 입시 경쟁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 부담과 이 정서적 스트레스, 이건 우리 어른들이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8가지 나비 효과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의대 열풍의 배경에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죠. 우리가 과거를 거슬러서 외환위기 이후에 이 안정된 소득과 사회적 보장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런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의대 증원은요,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단순히 의사 수가 늘어난다, 이 표면적인 결과만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우리 사회가 이걸 지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그런 사회적 인식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대 증원이 한국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우리 고민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